이것은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역세권을 보존할 목적이 있어요. 마치 서울역에 있는 우리 그 전통적 역이 있죠. 이걸 보존하듯이 하기 위해서 메모이 나왔는데 이게 워낙 좋은 결과 미국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미국에 있는 수도가 워싱턴 DC 아닙니까? 그죠? 이게 수도가 되어진 결과 점점 인구 등이 유입하니까 더 이상 이제 이 도시가 확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곽적이 점점 도시로 이제 점점 커지니까요. 가장 큰 맹점은 있는가 하면 이 교통 혼잡이라든지 뭐 공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문제 등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여기 외곽적에 있는 특정한 지역이 있어요. 여기 몽고메리라는 군인데요. 요 지역을 뭐라는 거면 현재 쓰고 있는 용도 이외에는 쓰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벨트 딱 묶어주면서 보니까 요만큼은 상업 쓰고 쓰고 있고 요만큼은 주거 쓰고 있고 이만큼은 뭐 어떤 농지 등을 쓰고 있다 가정해보자고요. 자, 그런데 이런 지역은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짓는 게 비록 농지 등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10층까지 어떤 건물 등을 짓게 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 외곽 지역은. 근데 요 지역은요 시간 등이 경과되니까 서서히 상관없고 이 주거 등이 서서히 노후화되면요 재개발 등을 하되 절대 5층 이상 건물 짓지 마. 이렇게 했을 때 올 수 있는 문제가. 그럼 결국은 뭐예요? 같은 외곽 지역이지만 누구는 자기 마음대로 시청 건물 지을 수 있는데 누구는 보니까 5층 이상 짓지 말아 했으니까 얘들은 그만큼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불만이 큰 것만큼 건물을 짓지 못하는 공간만큼 국가가 있죠. 이렇게 개발권을 발행해 준다고요. 발행해 주면 해준과 동시에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 줍니다. 이 지역은 보니까 최대 높이는 40층까지 건물 짓는데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짓는 건 10층까지 건물 짓고 만약에 이 이상 높은 청수가 요구되면 반드시 내가 이곳에 있는 개발권 사와서 지라 이겁니다. 이런 걸 다른 말 개발권, 양도 개발권 이전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 한 3개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기본 전제가 반드시 개발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 전제가. 개발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 기본 전제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매매 대상이 되는 건 반드시 개발권이지 소유권이 매매 대상은 아니겠다. 그죠? 매매 대상이 되는 건 반드시 개발권이 되어진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매매하고 있는 장소가 있죠. 국가가 이 땅을 분명히 매입하는 건 아니겠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건 공적 시장에서 매매되는 게 아니라 민간 사적 시장에서 매매되는 걸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 내면 장난치기 뻔해요. 이런 걸 항상 장난치게 돼 있다 문제에서.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니까요. 이 권리가 주로 어떤 권리인가 하면요. 이건 높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무조건. 넓이에 대한 규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공중권에 대한 권리이지 절대 이 말 대신 지표권, 지하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자주 장난치는데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형평성을 달성할 목적이죠. 절대 이 말 대신 효율성을 달성하는 이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 개발권은 주로 발생되는 지역이든 또는 적용지역은요. 적용지역은 둘 다 있죠. 높이, 몇 층 이상 건물 짓지 마. 이 말 아닙니까? 얘도 절대 5층 이상 건물 짓지 마 해서 규제되어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지역에 적용되는 지역인데 자기 마음대로 39층까지 짓고 나머지 1층만 사려면 이 개발권 사오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규제가 아주 심한, 강화됐을 때 이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토지용 규제가 강화된 지역에 많이 발생되고 적용되어진답니다. 네 번째 가장 큰 단점이 뭐냐? 단점이 제일 큰 단점이 그죠? 여러분 실제 이거 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은 도심 안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재 이 지역의 개발권을 사용해서 뭐합니까? 개발권 사오는 매입비하고 건물 짓는 건축비를 합친 비용과 나오는 수익적인 수익이 높은지 갈 수밖에 없다고. 이런 적은 대부분 도시 만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창원시 중심가에 우리 과거에 10층가의 건물 되어 있는데 갑자기 40층, 50층 건물 들어선 결과 그만큼 뭐 있습니까? 이적이 교통 혼잡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첫 번째 뭐 있냐? 기존에 있는 지역 지구재가 와야 되겠죠. 그죠? 파괴될 것이고. 또한 야채 그만큼 이제 높은 층수에 있는 건물 들었으니까 교통 혼잡이나 이런 등등이 발생한 결과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크게 증가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은요. 여기 있는 4개. 요 4개 있는 특징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요런 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문제에서. 요런 것만 좀 정리하시면 문제 풀 크게 어떤 머리에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가보자고 이제. 예, 7번, 예, 242페이지 7번 문제요. 예, 아까 설명했지만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 즉, 한 목적은 뉴욕에 있는 역세권 보존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해 만들어진 거다. 그 다음에, 예, 8번 가보자고요. 자, 개발권 양도제는 개념이죠.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규제가 되는 보전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소유자전 손실을 뭐 있으면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게 다른 말로 TDR이죠. 우측 가볼까요? 그래서 9번 문제.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현재 어떤 걸 갖다 보전할 목적이 한 건데 한번 가보죠.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권의 손실을 개발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뭘요? 개발권을 부여한 거죠. 절대 이 말 쓰는 소유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요. 결국 뭐를 통해서 해결합니까? 민간끼리 매매하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반드시 뭐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장을 통해서 해결한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결국은 뭐에 대한 권리죠? 공중권에 대한 설명이고 또한 개발권과 소유권이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돼 있는 상태에서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적 손실을 뭘 통해서 시장 규율을 통해서 보상하는 궁극적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12번요.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지역의 지가 수준이 끝에 수요가 많은 지역이죠. 그럼 참고로 한번 보자고요. 땅값이 비싸면 높은 건물 짓습니까? 넓은 땅을 쓰겠습니까? 높은 건물이지. 땅값 사면요. 높은 건물 짓는 넓은 땅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높은 청소가 중요하거든. 높이가. 그러니까 땅값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에요. 그러면 높은 건물 지을 거니까. 또 토지 이용 규제는요. 강하면 그만큼 개발권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13번 그냥 넘어갑니다. 자, 14번도 봐볼까요? 같은 말인데 개발지역에서 개발 단위당 취득해야 할 개발권 수가 많게 하면 그만큼 개발권 수요가요? 커지겠죠. 고려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6번요.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을 인한 규제 등등 있는데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거죠.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 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 TDR은 요 정도 개념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집 173페이지요. 이 관리도 이 자체가 매년 딱 한 문제예요. 근데 좀 조심할 게 좀 이것부터 하셔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관리사하고 그 다음에 반대 빌딩관리사에 대한 차이를 좀 아시라고요. 자, 원래 관리란 말은 기술, 경제, 법률 세 개 다 이제 포함된 건데,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기술과 경제와 법이 있으면요, 우리 아파트에 보면 주택관리사 있죠.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저기 있는 임대차 계약 등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지, 그죠? 또 현재 애들이 뭐 있으면 임대를 올렸다는 애들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은 반드시 기술적 관리가 주 업무라고요. 근데 빌딩은 우리 현재 이 건물 빌딩이 있으면 빌딩 관리소장은요, 결국 쉽게 생각하죠. 이 건물 소유권자 대리인 역할을 하게 돼 있어. 그 대리인 역할을 한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업무를 할 것이고,
또 임대료 등도 할 것이고 임대차 계약 등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관리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빌딩 관리사 일걸 먼저 가정돼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 풀 수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관리에 대한 개념을 딱 묻거든. 이렇게 하시 딱 두 개만 쓰면 돼요. 절대 처분이란 말씀 안 된다. 결론상 보니까 지문 딱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자 어떤 게 건물이 있죠. 건물이 성질이 예, 건물의 성질이 변하는데 이건 개발이에요. 개발. 우리 관리는 단점은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뭐 있습니까? 효율성을 높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임을 나와야 돼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관리는 취득 후부터 합니까? 취득 전부터 합니까? 운영 시도 관리하는 거죠. 근데 처분에도 관리합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취득, 운영, 이용, 관리 뭐 등등 쭉 들어오는데 절대 그거 지문상 이 말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했지만 성질이 변하는데 이건 무조건 개발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할 목적인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예요. 고려하시고 자, 두 번째 관리에 대한 영역. 요 말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건물 주인과 이 빌딩 관리사장이 있죠. 관리수장이 어느 업무까지 할 것인가 그 영역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네가 현재 기술적 업무만 하라. 뭐 이런 어떤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개 있는데 첫 번째 너 시설만 관리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 임대차 계약, 임대료 수집 등등 모든 걸 다 해서 나한테 돈만 벌어 돌라. 모든 정권을 다 맡길 수도 있다고요. 물론 그 입에 뭐 있냐? 이 밑에 보니까 임대차 관리 있는데 일단 이건 넘어갑니다. 항상 요 두 개만 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문제 푸는 키워드 이겁니다. 무조건 시설 관리 뭐가 나와야 됩니까? 요 말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자산 관리 주로 뭐 나오면 됩니까? 예, 수익이나 비용 같은 게 있죠. 수익이란지 비용이란지 또는 뭐 돈이란 등등 있죠. 또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위험 관리 같은 거, 뭐 포트폴리오 같은 게 있죠. 하여튼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이건 자산 관리 속에 포함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거기에 설명되어 있다죠. 예, 뭐 매각, 매입이나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 등등은 전부 다 이건 수익과 비용 관련된 말이 되어지니까 이건 다른 말로 자산 관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관리사가 해야 될 업무가 뭐가 있냐? 크게 세 개 있습니다. 기술적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 뭐가 있습니까? 경제 관리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법률적 관리가 있는데, 이미 기본적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 거기 있지만,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의 하자 등을 보수한다. 이건 다른 기술이죠. 이 건물 수익과 비용 등을 따져본다. 이건 뭐 있습니까? 예, 경제고. 계약 등을 한다. 이건 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건데, 다만 좀 조심할 건, 이건 좀 조심하죠. 뭐가 있는가 하면, 보험에 가입한다. 이건 기술 관리예요. 거꾸로 보험료를 납입한다. 보험료는 결국 뭐야? 납입한다. 이건 비용이니까 이건 다른 말로 경제고. 그 다음에 인력 관리는 반드시 어디서 포함됩니까? 예, 경제 관리죠. 그 다음에 좀 조심할 건 경계 청량 요 말 나옵니다. 경계 청량. 얘는 청량이 주는 기법이 되어진 거 결과 곧 이건 기술 관리라고.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우리 과거에 했지만 감가라는 게 세 개 있죠.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 세 개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물리적 하자란지 요 말로 하면 전부 다 이건 다른 말로 여기 있는 기술적 관리입니다. 요건 아셔야 돼요. 왜? 요거 두 개 합칭이 뭐 이게 기술이거든요. 다른 말로.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좀 따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밑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관리 방식. 이 말은 우리 관리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그죠? 건물 주인이 직접 관리한다. 무슨 관리? 자가. 같은 말이 차갑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자치입니까? 응?
요걸 1번식 요새 자치관리. 그 다음에 혼합에서 넘어가죠. 어디 갑니까? 전문가한테 맡긴다. 무슨 관리죠? 위탁. 요걸 다른 말로 차가. 맡긴다. 집을. 그래서 좀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가끔은 이렇게 장난치는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항상 물었을 때 장단점 가지고 항상 묻게 돼 있거든요. 장단점 가지고. 그러면 대충 우리 통밥자 했을 때 이런 거 아닙니까? 건물에 대한 애호심, 협동심, 하자 등의 신속성, 지휘 통제력이 강하다. 이건 뭐요? 얘 거지? 그죠? 얘는 왠지 작은 뭐요? 전문성, 또 있습니까? 합리적, 이런 말하면 있으면 위탁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크게 보시라고. 그래서 나머지 내용 봐볼까요? 자, 거기 중요한 거 제가 읽어줄 거 놨습니다. 자가에 대한 가장 큰 장점, 둘째 줄 있죠? 친절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지휘 통제를 발휘할 수 있다, 애호 정신 높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큰 단점 뭐가 있습니까? 쭉 보니까 비효율적 인력 관리, 또 그 같으면 인사 정체 가능성이 높다 있죠. 정체가 높은 거 어디겐 자가에 대한 단점이에요. 그리고 우측 가볼까? 위탁 관리. 위탁 관리 왠지 전문적, 합리적. 그 다음에 자, 거기 두 번째 매너리즘을 방지할 수 있는 건 위탁 장점인데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건 뭐요? 자가에 대한 단점이. 그건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사 참모 측을 단순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반대로 위탁에 대한 단점은 곧 자가에 대한 장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자, 혼합 관련 좀 조심할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혼합에서 거기 보니까 장점에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하면서 위탁 관리 이점을 이용할 수 강력한 지도력. 이게 자가에 대한 장점이지. 그죠? 장점과 위탁에 대한 장점을 혼합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특정 부분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단점이 있죠?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가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보시고. 자, 뒷장 갑니다. 관리 활동인데, 이 관리 활동은요, 내용을 다 보지 말고 딱 2개만. 이 말은 관리사가 해야 될 업무가 총 5개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첫 번째 있는 임대차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차 활동. 그래서 이 말이죠. 빈집이 생겼을 때 임차인들 어떻게 모집해서 임차인을 갖다 있습니까? 계약할 것인가 하는데, 자, 일단 선전 등을 통해서 이제 임차인 모집했죠? 했으면 그 중에 가장 임차인을 알맞은 임차인 선정하는데 선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이건 3개요. 주거와 매장용과 그 다음에 사무실 공장을 같이 보시고요. 주거는 항상 옆집과의 관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연대성 또 뭐요? 유대성. 매장은 뭐가 중요합니까? 수익성이죠. 공장과 사무실 뭐가 중요합니까? 적합성을 고려하더라. 그런 다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죠. 자, 계약을 체결할 때 주거는 반드시 뭐요? 필요 경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리비 있죠.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비, 임대료가 뭐냐? 곧 이게 총임료. 총 같은 조죠? 혹시 조임료가 뭐냐면 무조건 필요 경비에 포함된 경비요. 속담에 우리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비, 수익이라고. 반대로 매장은 중요한 게 나오는 수익의 몇 프로가 월세하는 거 아닙니까? 비율인데. 반대로 여기 있는 이 사무실과 공장은 반드시 뭡니까? 순임대차 계약 체결한다. 혹시 순임대차가 뭐냐 묻고는 반드시 필요경비는 별도 계약한다. 이만 하셔야 돼요.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건물을 현 상태에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 활동이 필요한데 크게 3개 있죠. 매일매일 청소한다. 일상적. 하자 발생 전에 하자 제거한다. 무슨 유지 활동이죠? 사전적. 하자 발생 후에 하자 발생한다. 이게 뭐죠? 대응적이죠. 사전적 같으면 예방이죠. 예방. 훨씬 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방적 유지활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풀 때.
그러니까 무조건 유지활동 항상 시험 나면요. 여기 예방백 시험 나올 게 없어요, 이게. 일단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는데 뭐 이건 딱히 어떤 뭐 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 별로 없거든요. 금방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 빌딩의 내용 요소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 이제? 실상 이 문제 꽤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요. 자, 일단은 예, 246페이지 갑니다. 첫 번째, 관리란 개념 딱 나오죠. 나오던 그 속에 반드시 뭐 있습니까? 처분이란 말이 있냐 없냐 확인하세요. 있으면 틀린 거예요. 없으면 맞다고. 딱 그거요. 그 다음에 예, 2번, 3번 전부 다 그런 내용이 전부 다.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이제? 예, 관리는 반대 소유와 경영이 분리해서 나타난다. 이건 이해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 5번, 6번 요 두 개는 만약 시험 나왔을 때 이러한 것 때문에 관리사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맞다 생각하시라고. 원래 관리가 나온 배경 우리 6번처럼 도시와 건축기술 발전 등이 있는데 이건 큰 의미 갖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8번, 9번 요 같이 보셔야 돼요. 8번, 9번 같은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우리 관리할 때 기술, 경제, 법률 중에 어느 게 중요하게 물었을 때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는 뭐 있습니까? 종합적인 관리, 즉 복합적인 측면에서 한다 이렇게 하시라고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요. 예, 이제 11번부터 있죠. 저기 있는 예, 17번까지. 자, 그 말은 지금 요거 묻는 거예요. 어떠한 예가 기술, 경제, 법률 속에 포함될까 묻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자, 11번. 요건 보실 게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잠시만요. 자, 그 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이건 어느 감가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에 뒤에서 또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기능적 감가야. 항상 토지, 건물 전체, 복합 부동산 전체를 우리 부동산에 하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이건 내부상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기능적 감가는 반드시 기술 감가, 기술적 관리 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요. 경계를 청량한다. 이게 기술이죠. 13번 갑니다. 얘도 설계, 설비 등은 뭐 있습니까? 기술이죠. 14번 가볼까요? 물리, 기능적 하절 무조건 이건 기술입니다. 15번 가볼까요? 예, 법률식 나있죠? 법률. 16번 법률. 17번 인력 관리는 경제인데 이걸 제외한 계약 나있죠?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법률. 자, 18번 보니까 예, 얘는 현재 자산 등이 나있죠? 이건 뭐 있습니다. 다른 말로 경제. 자, 그 다음에 19번 뭐나 있으면 순이익 나있지? 이것도 뭐요? 경제. 이렇게 보시고. 자, 20번부터 26번까지입니다. 6번까지 뭐냐? 요거 묻는 거예요. 시설과 자산과 임대차인데 어쨌든 요 두 개 마시면 돼. 요 두 개. 그래서 20번 가볼게. 키워드 찾아가야 돼. 시설을 운영한다. 키워드에 이게. 그래서 이건 시설 관리. 21번 뭐 있습니까? 그 속에 설계, 설비 이런 거 나있죠. 그죠? 얘도 무슨 관리? 시설. 그 다음에 22번요. 예, 키워드 가치. 가치 나있죠? 무조건 자산관리. 23번 이런 리모델링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뒤에 투자 의사결정 요것 때문에 결국 자산관리라고. 그러니까 투자 의사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수익과 비용 따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4번요. 간접 투자 규모가 커지면 결국 뭐 자산관리 회사 자, 이건 나중에 할 건데 간접 투자 규모 저기 이건 리츠는 오피스 빌딩 관리 업무는 결국 뭐야 자산관리 회사의 위탁한 이 말은 다른 말로 위탁 관리에 중요하다 이거죠 말뜻이. 자, 25번요. 예, 밑에 보니까 포트폴리오 관리, 리스크 위험 관리, 매각 매입, 재투자 결정 이건 수익과 비용이죠. 자산관리. 26번요. 시설관리 속에 포함되지 않는 거 묻는 순간 무조건 거기 뭐 있습니까?
돈 관련돼 있는 두 번째 있는 매각과 매입되겠죠. 그렇게 좀 아시면 돼요. 자, 그다음 27번부터 있죠. 이건 진짜 많네. 네, 48번까지. 전부 다 여기 있는 요거. 자가 위탁. 그러니까 실제 자가 위탁을 제일 시험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자, 일단 가볍게 몇 개 풀어볼게요. 27번. 가장 오래되었다. 자가. 28번. 기밀 유지다. 자가. 29번요. 지휘 통제력 발휘할 수 있다. 자가. 30번 뭐 있습니까? 업무에 대한 매너리즘. 안일하게 빠지기 쉽다. 자가. 이걸 뭐 방지한다 쓰면 이건 위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 32, 33번 갑니다. 예, 전문성, 효율성, 합리성, 위탁. 34번 타성화 방지할 수 있다. 위탁. 그 다음에 35번 인건비 절약할 수 있다. 위탁. 그 다음에 38번요. 똑같은 거죠? 39번 가고, 예. 39번 가볼까요? 자, 관리 사무에 안일해지기 쉽다. 이건 누구죠? 자가. 즉, 같으면 자치죠? 보죠? 그 다음에, 예, 39번요. 대형 건물 관리 유용한 방식은 위탁. 소형 건물은 자가.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뒷장에 40번. 영리만 추가하면 부실 관리에 초래할 수 있다. 이건 위탁에 대한 단점이죠. 그 다음에 자, 41번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비중이 요인이 아닌 것. 곧 이 말은 뭐예요? 위탁 반대가 뭐죠? 자가지. 그럼 결국은 소형 건물은 위탁 자가. 자가죠. 그러니까 항상 그 반대인 걸 자꾸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예, 기억이든 니언이든 디거 같은 게 뭐야? 전문가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오피스 빌딩, 상업용 건물, 그 다음에 오피스 빌딩 투자. 이 말은 대형 건물이고 사실 이런 것은. 근데 마지막에 있는 미연번은 뭐 있습니까? 이건 예, 단독주택 자가관리죠. 그 다음에 42번 과도기적 성격이 있다. 혼합. 43번 강력한 지도력. 요건 자가지. 위탁관리 이용할 수 있다. 둘 합작한 거죠. 혼합이고. 그 다음에 44번 자가관리 곤란한 부분을 선별적 위탁할 수 있다. 혼합이죠. 그 다음에 45번 책임 소재가 뭐 있습니까? 불분명하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46번 갑니다. 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회계관리, 시설관리, 임대차 계약 등 계약, 인력관리는 위탁하고 예, 청소를 포함한 그 외에 나머지 소위 직접만 이건 혼합이죠. 일부는 위탁, 일부는 자가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예, 52번부터 52번. 자, 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시에 임차인에게 언제 등등을 주시킬 필요가 있다. 뭐 좋은 말이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있죠. 예, 54번. 요걸 좀 한번 봐보죠. 이런 한번 물어보자고. 관리사가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 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리하는 겁니까? 지금 54번에 그 말 묻는 거예요. 아, 54번에 그 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저기 빌딩 관리사는 뭐라 했습니까? 이 건물 주인의 대리인 역할이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한다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 시험 나왔을 때 이러이러한 건 하고 이런 건 하지 못한다 했으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걸 관리사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5번요. 상업용은 뭐가 중요합니까? 매상고액, 즉 수익성이죠. 그 다음에 56번요. 총 수입에서 일정한 비율을 한다. 무엇이 임대차? 비율 임대차. 그 다음에 57번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발생 후에 처리하면 높은 비용과 주민들 불만이 큰데 그래서 결국 어떤 관리 중요하다? 예방이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9번요. 59번. 건물 화재 등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해서 건물의 수리 및 복원하는 기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 준다. 말 그대로 뭐야? 임대료 손실보험이죠. 이게 뭔지 알죠? 이런 거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 현재 있는 저기 4층이
화재가 난 결과 이걸 원상 회복할 때 한 2달 또는 석 달 걸린답니다. 요 기간 동안 여기 임대를 갖다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걸 대비해서 미리 들은 보험이 뭐예요? 임대료 손실보험이라고. 오래 아시고요. 자, 61, 62 이런 게 넘어갑니다. 거의 앞으로 시험은 안 나올 거니까. 자, 64번 갑니다.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이건 벌써 뭐요? 기능. 자, 그 다음에 66번, 7번, 66, 7, 8, 9 요거 합니다. 자, 요거 하기 위해서 다시 어디 보는가 하면은 요약집요. 174페이지. 빌딩에 대한 내용 연수란 건 뭐냐? 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서서히 노후화되는 게 곧 이게 빌딩 내용 연수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 빌딩을 보셔야 돼요. 빈집이 있으면, 요 빈 땅이 있으면 여기다 어떤 건물을 지어서 마지막 이 건물 어떻게 노후화될 것이 전 과정 설명하는 건데, 첫 번째 뭡니까? 전 개발 가능성이죠. 이때 뭐 하겠습니까? 내가 현재 이런 건물을 지으면 과연 타당성이 있냐 없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 관련돼 있는 타당성을 분석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건물 짓겠죠? 여기에 뭐죠? 신축 단계. 이건 건축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개의 특징을 알고 있을 것. 첫 번째, 사전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 말 뜻이 뭐냐? 최초 설계 도면과 건물 완성되었을 때 최초 설계 도면과 똑같이 만들 거의 봤습니까? 없습니다. 다 중간중간 다 수정하는 거지. 두 번째요. 얘는 중요한 게 물리적 유용성이 효용이 최고인 단계가 뭐냐? 신축이에요. 신축. 금방 지어진 건물은 건물의 새가 아닙니까? 근데 이때 조심할 건 이때는 경제 아니에요. 단지 건물의 새 물건에 대한 설명이지. 자, 건물이 완성돼서 신규 건물 한 5년 동안 쓰고 있는 그런 단계가 곧 이게 안정 단계인데요. 이때는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은 이 말입니다.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인 단계. 이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우리 신규 건물지만 건물이 금방 전부 다 100% 다 이 공실 없이 다 분양됩니까? 그죠? 건물이 결국은 안정일 때 전부 100% 다 이 분양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수익이 제일 높은 단계 뭐냐? 결국은 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 두 개 혼동하면 안 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때는 이 안정 단계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단계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때 있죠. 내가 관리를 잘 하고 못하면 따라 저 건물의 전 내용 연수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데서 무조건 이건 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서서히 뭡니까? 노후화되겠죠. 요 단계는요, 첫 번째 볼 게 뭐냐 이겁니다. 수선비가 가치 정부보다 훨씬 더 큰 단계입니다. 두 번째 뭐 있냐? 낮은 수준의 임차인이 유입되는 단계. 한 개 더요. 나 같은 이런 거 장난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특약 조항을 특약 조항을 둔다. 이 말이 뭐예요?
혹시 내가 재개업을 하면 너는 무조건 나가는 특약증을 반드시 달아야 돼. 그럼 이때 와서 뭐 있으면 재건축 등 할 수 있으니까. 그 말 뜻이에요. 이 말이. 자, 더 이상 사람들 쓸 수 없는 단계 노후화 단계죠. 완전 폐물 단계. 이건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주로 아마 여기서는 요 세 개가 분명히 중요하답니다. 요 세 개 정도는 이제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이제 우리 문제 마지막 풀어보자고요. 67번부터요. 핵심을 쭉 읽어보시고, 핵심이 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안정 단계에선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단계를 이렇게 풀어쓴다고. 이때 관리를 잘 하고 못하면 따라 건물의 전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 문제가. 자, 68번 갑니다. 예, 건물의 구조 설비 등이 외곽 등이 악화된다. 이게 뭐죠? 노후 단계죠. 그 다음 69번요.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자, 쭉 보니까 핵심 니은번이죠.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 이건 신규 건물, 금방 지었던 건물이거든요. 따라서 이건 신축 단계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예,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게 뭐 있냐? 마케팅. 자, 마케팅 좀 쉬었다 저거 끊어서 다시 하자고요.